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1시를 책임지는 저는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기대 이상 강한 흐름을 보였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지수를 이끌었고요. 또 개별 종목들도 이슈에 따라서 강세 보였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기가 삼성전자에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시장 동반 상승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마감 상황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39.13포인트, 1.76% 상승입니다.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더 끌어올려서 2256선에서 문을 닫았고요. 코스닥 시장도 0.83% 상승이었죠. 807.85로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때문에 수급 동향에서도 단연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외인이 오늘 1조 3천억 이상 사들였고요. 기관도 장중에는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내 매도세로 전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힘이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역시 개인이 오늘 700억가량 IT 중소형주 위주로 사들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올라갈 준비를 하더니 오늘 제대로 시세 분출해주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59,000원 코앞까지 올라갔었고요. 오후엔 살짝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오늘 5.4%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자, 오늘 그룹주 중에서는요. 금호 아시아나 좀 살펴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금호산업 우선주가 상한가고요. 아시아나 IDT도 상한가, 에어부산과 금호산업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은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등 그 속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여러 종목들의 키 맞추기 시도가 보인 가운데 DB하이텍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는 가운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종목 선정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구해줘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분석은 물론이고요. 종목 선정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동시에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또 잊지 말고 좋아요 꼭 함께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화요일 밤 구해줘 스탁 출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출동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뉴페이스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구해줘 스탁의 새로운 조합이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화요일 밤은 이분들한테 맡겨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임광빈, 이창용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릴 텐데요. 자, 신규 매수할 종목들 계속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릴 텐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니면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 함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의 고민들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시청자님 요즘 어떤 뉴스와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관련해서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겠죠. 또 함께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남겨봐 주시면요. 저희들이 오늘도 쏙쏙 또 좋은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장 흐름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바로 임광빈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입어봤는데 코스피 그야말로 오늘 경사났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너무 많이 또 매수세를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좀 놀라시기도 하셨지만 뭐 기분 좋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로 네. 대세 상승을 확인하는 날이다. 대세 상승을 네. 좀 확인을 한 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자, 코스피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요. 무려 1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확인을 했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700만 주를 전일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오늘도 5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때는요. 반도체 대표 기업이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고 바라보실 수도 있어야겠지만 삼성전자 그 자체에 코스피의 상징성을 가진다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코스피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하락이 나오냐?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가장 큰 하락이 나와요.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는 뷰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 자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사업, 뭐 스마트폰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이런 파운드리 같은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가지는 코스피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삼성전자가 5% 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시장이 전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했다가 오늘 이렇게 돌파 슈팅이 나왔는데 이 돌파를 만든 주역이 바로 삼성전자였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이 맞다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이전에 있었던 차트들은 없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제가 이전에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 경기 선행 지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고 이 라인마다 변곡점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여기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제는 이 아래 매물대는 전혀 바라보실 필요가 없고 이 앞에 매물대도 통과가 되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가 오름으로써 코스닥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신풍제약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풍제약의 급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이오가 이제는 주춤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어떤 섹터냐? 바로 IT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로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수급이 들어왔고 반도체 종목들이 월요일 날 장대 양봉이 섰고 250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 PSK, 테크윙 그리고 DB하이텍,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봤었을 때 IT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는 강세를 보일 수 있구나. 바이오에서 IT 반도체로 수급이 넘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계속 바이오만 건드시다가 고점에서 물려 계시면 IT 반도체가 올라갈 때 아무것도 못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고가권에서 잡으시고 종목이 빠졌을 때 대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잡으니까 빠져.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다가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때 종목을 교체하게 되면 반도체 종목은 그때 다시 고점을 찍고 바이오 종목들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엇박자를 계속 탄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 정말 많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시장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언택트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죠. 근데 콘택트 관련주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와 상승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간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WTI가 오를 것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여러분들께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이 11월 달 대선이 있죠.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인데요. 미국의 이 대선 흐름을 봤었을 때 바이든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갈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화폐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주도 섹터가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중공업, OCI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과거의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OCI나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섹터인 IT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모두 다 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는 정말 신재생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정유화학 업종과 그리고 IT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역시나 삼성전자와 함께 지수 슈팅이 나온 점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만큼 대세 상승을 좀 확인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떨지 이번엔 이창용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수급 차이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도 대형주들 위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소형주 위주로는 약간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오늘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이 상황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상황도 그렇고 네. 최근 우리 그 코스닥 상황을 봤을 때 돈의 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올해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08년과 비교되는 하락장과 더불어서 각국에서는 경제 위축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그 원활하게 좀 그 시장 반등이 올라온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코스닥 자체는 많이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이 장세에서는 경기 유동성 장세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섹터 자체가 좀 순환매 장세가 좀 많이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로 사실 IT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 상황에서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7월 막판에는 사실 신풍제약과 같은 전통 제약주들의 강한 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빠른 그 섹터의 그 순환매 장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올해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개별주 그 선별력이 아닌 섹터의 선별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 섹터의 선별력을 위해서는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변동성 장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미 많이 좀 고점 3월 코로나 이전까지 많이 좀 회복을 해주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807포인트까지 좀 회복을 해주면서 8월 중순경에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죠, 사실. 그래서 8월 달 정도에는 82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좀 원활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면서 일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돈의 힘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8월 달은 앞에 임강빈 전문가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반도체 쪽으로 섹터를 선별을 하셔서 공략해 보시면 성공 투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반등이 강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돈의 힘이 강한 만큼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저희는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구해드리고 또 종목들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주조 시간을 더 늘려서 여러분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해줘 스탁 출동할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구조 시간을 늘린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계속 구해드릴 겁니다. 혹시나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또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보다 좀 길게, 좀 자세하게 내 사연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이어집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이라는 글자 보이실 거고요. 쭉 내려오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고요.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아직 오늘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 참고하셔서 글 써주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시청자님 요즘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업종에서 종목을 구해보고 싶으신지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종목들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오늘 첫 번째 사연 탐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이분의 사연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김이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8월 달에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데 실적 좋은 종목 어디 없을까요? 맘 편히 홀딩하고 있을 만한 종목이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김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실적 시즌 역시나 저희와 함께 미리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이창용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이제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 오늘 처음 또 구해주시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마침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종목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제가 앞에서도 코로나19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실적이 호실적을 좀 보여준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리티는 언더웨어 제조 기업인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7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사실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호실적을 좀 보여준 기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사실 지금 그 내부 소비재 관련한 그 어떤 그 기업들이 전반적인 그 실적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리티가 이러한 호실적을 보여줬다는 거는 앞으로의 그 포스트 코로나 그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로서도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비대면 대면 업종하는 그 어떤 그 기업들은 전반적인 그 수급이 좀 약세인 부분도 있고요. 실적 자체도 코로나19 이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와 반대로 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코로나19 영향에 꼭 그 좋은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한 그 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로서도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호실적을 좀 보여주는 것과 반해서 바닥권에서 잘 주가를 좀 다져주고 있는데 사실 주가 반영이 사실 좀 잘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와 반대로 만약에 지금 김김님 말씀대로 실적주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편안한 종목을 원한다 했을 때는 이 그리티라는 종목이 좀 꼭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를 좀 짧게 설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3,100원대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대로 좀 설정을 해드리면서 일단 지금 사실 지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티라는 종목을 좀 방망이 좀 짧게 대응하시라고 그 목표가, 손절가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좀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원한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리티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최대 실적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예, 목표가와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100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분 구해드려야겠죠? 또 이번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바로 게시판 열어볼게요. 자,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 게시판에서도 핫합니다. 삼성전자로 시작하시는 김문수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는 것 보니 반도체 종목을 사야 하나 싶네요. 좋은 반도체 종목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화면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역시나 오늘장 주인공은 삼성전자였고 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주를 한번 볼까라는 고민인데요. 자, 이번의 사연은요. 바로 임광빈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또 반도체주에 집중을 하십니다. 좋은 반도체 종목을 좀 추천 부탁드린다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을 구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테스입니다. 테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 테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바로 테스라는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테스라는 종목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딱 두 가지 매매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섹터, 대장주, 가장 강한 종목, 바닥권,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그리고 250일 신고가, 전고점, 외국인 기관과 함께 돌파하는 돌파 매매, 두 가지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런 강세 패턴을 보입니다. 테스가 여기서요, 바닥권에서 20% 넘게 올라왔지만 빠지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재료가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테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자, 이날 7월 23일 날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장비를 원래 일본 업체가 독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본 업체 바로 도쿄 일렉트릭인데요. 자, 이 일본에서 독점하던 이 부분을 테스가 국내 최초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죠. 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멀티 벤더가 됨으로써 이제 두 군데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시각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국내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대북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풍국주 정도 50% 넘게 폭등했고,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거의 100% 넘게 올라왔죠.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국가, 정부 정책이에요. 지금 반도체 중에 정부 정책이 뭐냐? 바로 국산화죠. 테스가 이런 부분에 국산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는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이게 단순하게 테마나 단기 이슈로 올라간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들보다 중장기적 매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늘은 이날 양봉에 있는 고가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가 또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종목은요. 자,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제가 매수 가격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밴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26,000원권에서 자, 이 양봉의 고점 27,450원과 26,000원 이 사이에 테스가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물론 방송에서는 이길 시초가로 매수가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 종목은 정말 중기 투자 관점에서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자, 목표가 35,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가격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스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도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짚어주셨고, 이전에 구해주실 때도 중장기적으로 흐름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그 이후에도 쭉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매수가 저희 방송에서는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를 할 텐데요. 일단은 26,000원이나 7,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테스까지 또 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 이렇게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색하신 뒤에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짧거나 길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들 함께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다음 고민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부지런히 구해드려야겠네요. 바로 화면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습니다. 수익 대박이라는 닉네임의 사연 열어볼게요. 오래 들고 가기는 좀 그렇고 빨리 수익 날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요즘에 수급이 좀 센 종목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수익 대박님의 사연은 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역시나 또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창용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좀 단기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면 좋겠고요. 닉네임처럼 수익 대박 날 수 있는 종목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청자님 취향에 맞는 전략 어떻게 또 세워볼까요? 일단 수급이 강한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네. 게임주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게임주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은 W 게임주고요. 사실 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 시각도 좀 우려스러운 좀 반응이 있었는데 이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온 종목입니다. 또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소셜 카지노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12년도 매출이 사실 40억밖에 안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16년도가 돼서 매출이 1,600억 정도 기록하면서 빠른 매출 성장세를 이뤄온 종목이고요. 또한 지금 2분기가 지났죠. 2분기 실적 시즌 이미 이제 발표가 될 건데 6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이 좀 상승세를 좀 올라오면서 이 매출 상승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만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W게임즈가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출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월달 사실 35,000원, 4만원대 부근에서 지금 W게임즈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 부근 들어가면서 상당한 주가 상승을 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자분이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했을 때는 목표가는 83,000원대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9,000원대로 전 저점 부근이 69,000원대로 잡아드리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용 전문가님 이번에는 게임주로 구해주셨습니다. W게임즈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83,000원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저 손절가는 역시나 6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화면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0731님의 이대연 시청자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있으면서 좀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이 있나요? 라고 좀 짧게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구해드릴지 이번에도 화면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사연은 굉장히 짧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속에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료와 상승 추세를 또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은 바로 우리 임광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재료와 추세를 함께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료 좋으면서 또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섹터 내에 항상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자, 재료하면 당연히 게임주가 있겠고요. 네. 그중에 가장 좋은 종목은 웹젠이 있겠습니다. 네, 웹젠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웹젠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린 기업이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웹젠을 제일 처음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요, 차트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에 시세는 볼 필요가 없다. 한알령 기대감 때문에 이 부분이 움직이는데 이전에 한알령
관련해서 중국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자, 중국 이슈를 못 받으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더 중국 이슈가 있게 되면 이 빠졌던 부분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N자 파동을 그리죠. 제가 이전에도 N자 파동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약품이죠. 제가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자, 이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격대에서 여기서 여러분 이 동아약품이 6월 달에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임상실험이 있을 것이다. N자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여기가 N자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웹젠도 보겠습니다. 웹젠도 여기가 정확하게 N자 파동이죠.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자, 이제 이 구간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그어놓고 한 3만 원대 이제 웹젠이라는 가격은요. 웹젠이라는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3만 원에 거래하자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강하죠? 저는 항상 언제나 섹터 내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원리가 똑같죠. 장대 양봉이 서고 나서 그 장대 양봉의 상단을 지지해주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매물대가 돌파가 된 이후에 매수 타점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웹젠이라는 기업, 그리고 내일 모레 당장 새로운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R2M이라고 하는 이 신작 게임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사전 예약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웹젠은요. 중국에서 전민기적2가 앞으로 흥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때 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뷰도 4만 원권, 저는 웹젠이 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한알령 때문에 이전에 중국 이슈를 받았을 때 4만 원 가격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웹젠이 지금도 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웹젠이라는 기업 시초가 매수하시면서 목표 가격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손절 가격도 중요하겠죠. 자, 손절 가격은요 2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이전에 강한 종목들 또 섹터 내 대표주들이 잘 간다라고 하시면서 게임주 대표 종목으로 구해주셨던 또 얘기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신작 사전 예약이라는 확실한 재료가 또 있는 상황이네요. 자, 4만 원까지 봐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게임주 웹젠으로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문자 사연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와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5656님의 김병호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자,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갈 만한 종목 좀 주세요. 이왕이면 좀 모멘텀도 많은 종목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김병호 시청자님의 사연도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뽑아볼게요. 자, 계속해서 부지런히 또 구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이전 종목들, 이전 사연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은 다시 이창용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 그런데 하나 더 모멘텀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생각해 놓으신 종목 하나 있을까요? 모멘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네.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부분이요? 관계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종목은 바로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텔콘 RF 제약은 통신 판매 그 부품 제조를 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관계사 그 비보존과 엠마우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그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장을 안 했지만은 이미 그 비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임상 3비상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미국에서는 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메시지를 최근에 좀 보여주면서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지금 이 비보존에 대한 사업 명의에 대한 그 긍정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사실 지금 비보존이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관사도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KOTC 시장에서는 7천억 정도의 밸류 가치를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텔콘 RF 제약은 사실 시총이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비보존이 상장을 했을 때 지금 텔콘 RF 제약이 비보존의 지분이 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를 얼마 정도 평가를 받을지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텔콘 RF 제약의 또 다른 관계사 이 엠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적혈구 관련한 치료제를 이미 이스라엘 쪽에 그 시판 허가를 받아 놓은 상황이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이미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 텔콘 RF 제약은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수급을 잘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매수가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세가 좀 나왔겠지만은 1차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5,590원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100원대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면서 짧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은 대응 전략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텔콘 RF 제약으로 종목을 구해 주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6,100원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5,590원대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6,100원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함께 챙겨주셨는데요. 가능하면 매수가를 또 이렇게 5,590원대로 좀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텔콘 RF 제약으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좋은 수익 거두시길 제가 응원까지 함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 한 분 더 구해드려 보겠습니다. 게시판 사연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서진이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니까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가네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서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키워드 뽑아보시죠. 자, 저희 방송 오늘 시작부터 계속 잘 봐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임광민 전문가께서 또 오늘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광민 전문가에게 맡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신재생 에너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전략을 좀 챙겨봐 주시죠. 네, 강한 종목을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정배열 우상향 신고가 달리고 있는 CS 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CS 윈드요. 자, CS 윈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차트입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사실 풍력 관련주는요, 이전에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올라갔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 바로 WTI 원자재와 폴리실리콘 상승,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죠. 바이든이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고 바이든의 주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또한 강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CS 윈드 제가 추천을 해드렸지만 자,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 자, 이 차트는요,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원래 원전 관련 사업을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시장 주도 섹터의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중공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OCI라는 종목이죠. 자, OCI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OCI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CS 윈드를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CS 윈드는 지금도 사실은 저평가예요. 계속해서 매출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풍력타워 1위 기업입니다. 생산력이 1위이기 때문에 이 CS 윈드라는 회사의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특히 풍력타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0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CS 윈드가 그 부분을 충족을 만족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기업도 CS 윈드의 이 기술을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은 계속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5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의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해상풍력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 시장 지금 좀 미리 봐야겠습니다. 자, CS 윈드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아직까지 가지 못한 종목, 수준까지 목표가를 잡아 주셨습니다. 자, 9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좋은 수익 거두시길 또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연은 또 계속해서 내일도 구해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릴게요. 화이팅! 이 시간만 되면 또 이 노래만 나오면 유튜브 채팅창이 핫합니다. 벌써 끝나나요?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종목 구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아직까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내일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도 아직 사연 못 보내신 분들은요. 저희 샵 9100번으로 종목 구해주세요 하고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되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아직까지도 사연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베스트 사연도 읽어보시고요. 또 아니면 그냥 짧게 구해주세요, 구해줘, 종목 추천 이렇게 편하신 방법으로 글 남겨주시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사연들 만나보고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놓으시면 저희 방송 계속 실시간 보기와 또 다시 보기 가능하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은 임광빈, 이창용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